내 골든 리트리버. 버디는 정말 똑똑한 녀석이야. 앉아, 기다려 같은 기본적인 건 물론이고 내가 그냥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단어들도 제법 알아듣거든. 산책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간식 소리에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탁 아래에 자리를 잡지. 녀석의 그런 영특함이 나에겐 작은 자랑거리였어. 캘리포니아 외곽의 이 낡은 주택을 렌트해서 재택근무를 시작한 이후로 버디는 내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으니까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 마감 하나를 겨우 끝내고 소파에 지친 몸을 던졌지. 버디가 내 발치에 턱을 괴고 얌전히 누워 있었어. 나는 녀석의 부드러운 머리를 쓰다듬으며 넷플릭스에서 고르던 범죄 다큐멘터리를 틀었어. 화면 속에서 프로파일러가 침입 범죄의 수법에 대해 심각하게 설명하고 있었지. 문득 장난기가 돌았어. 나는 버디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어. 버디, 만약에 나쁜 놈이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응? 내 질문에 버디는 잠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군.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녀석이 으르렁거리거나 짖는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았지. 그런데 버디는 거실을 가로질러 침실로 향하더니 활짝 열려있는 내 침실 문 앞에서 우뚝 멈춰 섰어.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침대 밑 그 어둡고 깊은 공간을 가만히 응시했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 그저 쳐다볼 뿐이었지.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쫙 뻗쳐 올라왔어. 하지만 곧 웃음이 터져 나왔지. 야, 거기 뭐 먼지 괴물이라도 있냐?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녀석에게 다가갔어. 버디는 여전히 그 자세 그대로였어. 내가 침실 불을 켜고 침대 밑을 들여다봤지만 보이는 건 아무렇게나 던져둔 양말 몇 켤레와 먼지 뭉치뿐이었어. 거봐, 아무것도 없잖아, 이 겁쟁이야. 나는 버디의 등을 툭툭 쳐주며 웃어 넘겼어. 그날 밤은 그냥 녀석의 이상한 행동이 뇌리에 박힌 채 잠이 들었어. 그 다음 날부터였어. 아주 사소한 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집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하게 느껴졌어.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생활 소음이 들리거든.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낡은 마룻바닥이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 창밖으로 지나가는 차 소리 같은 것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모든 소리가 마치 두꺼운 유리벽 너머에서 들리는 것처럼 먹먹했어.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흐르는 기분이었지. 귀에서 아주 옅게 삐 하는 이명이 들려왔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어제 마신 커피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 버디의 행동은 더 이상해졌어. 녀석은 더는 내 침실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어. 전에는 내가 침대에 누우면 제일 먼저 달려와 침대 옆 자기 쿠션에 자리를 잡던 녀석인데 이제는 침실 문턱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낑낑거릴 뿐이었어. 억지로 끌어당겨도 네 발로 버티며 들어오지 않으려 했지. 그리고 시선은 항상 침대 밑을 향해 있었어. 마치 그곳에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는 듯이. 나는 점점 불안해졌어. 내가 뭘 잘못 봤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온갖 합리적인 의심으로 나를 안심시키려 했어. 그래, 이 집이 낡아서 쥐가 있을 수도 있어. 버디는 쥐 소리를 들은 걸 거야. 나는 동네 철물점에서 쥐던 몇 개를 사와서 침대 밑 구석구석에 설치했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쥐덫은 미동도 없었지. 쥐는 없었어. 어느 날 오후 화상회의를 하던 중이었어. 잠시 음소거를 하고 물을 마시려는데 2층 내 침실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바닥을 툭 하고 치는 소리가 들렸어. 정말 작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 온몸의 신경이 그 소리에 집중됐어.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지는 느낌이었지.
나는 회의 중이라는 사실도 있고 마이크 음소거를 해제한 채 누구? 라고 묻고 말았어. 화면 속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지. 나는 급하게 마이크 문제라고 둘러대고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애써 진정시켜야 했어.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침실에서 잘 수가 없었어. 버디와 함께 1층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지. 집안의 모든 불을 켜놓고 현관문과 창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3번이나 확인했어. 버디는 내 옆에 바싹 붙어서 얕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어. 나는 친구인 마이크에게 문자를 보냈어. 요즘 우리 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미치겠어. 곧 답장이 왔지. 또 그 얘기야? 너 요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잠이나 푹 자. 역시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경찰에 신고할까 수십 번 망설였어. 뭐라고 말하지? 우리 집 개가 침대 밑을 쳐다보고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분명 나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할 거야.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 새벽녘이 되어서야 모든 게 내 착각이었다고, 피곤이 만들어낸 망상이었다고 결론 내렸어. 그래, 나는 너무 지쳤던 거야. 안도감이 밀려왔어. 나는 버디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잠시 산책이라도 해서 머리를 식혀야겠다고 생각했어.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이 말도 안 되는 불안감이 사라질 것 같았지. 버디와 함께 집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어. 내가 집을 나설 때 분명히 닫아두었던 침실 문이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살짝 열려 있었어. 그리고 그 문틈으로 아주 차갑고 기이한 공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 이건 내 착각이 아니야. 망상이 아니야.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 버디는 이미 문 앞에서부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어. 나는 뒷걸음질쳐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 떨리는 손으로 912를 눌렀어. 몇 분 뒤 경찰차가 도착했고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 나는 차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지. 10분쯤 지났을까? 경찰관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어. 선생님, 집 안을 다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침입의 흔적도 없고요. 혹시 열어두고 나간 창문은 없으신가요?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어. 그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아니요. 분명히 문이 열려 있었어요.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지. 경찰은 안쓰럽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말했어.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일단 오늘은 다른 곳에서 주무시는 게 좋겠네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순찰차로 돌아갔어.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 보증금도 포기하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집만 빼냈지. 친구 마이크의 집 소파에서 며칠 신세를 졌어. 마이크는 내가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대망상 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상담을 받아보라고 진지하게 권했어. 다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도 반응은 비슷했어. 모두가 나를 걱정했지만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어. 마치 내가 이미 저편으로 넘어가 버린 사람인 것처럼. 나는 시내의 작은 아파트를 구해 이사했어. 그 집보다 훨씬 작고 낡았지만 적어도 침대 밑에 누군가 숨을 만한 공간은 없는 곳이었지.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어. 다시 일을 시작했고 버디와 매일 공원에 나갔어.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 나는 더 이상 혼자 있을 때 불을 끌 수가 없었어. 아주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밤마다 버디가 어디를 쳐다보는지 강박적으로 확인했어. 내 일상은 돌아왔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야. 이제 내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 그저 혼자서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의 실체는 나만이 알고 있다는 고독한 공포 속에서 살아갈 뿐이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은 결국 한 사람을 영원히 잠식시키는 저주와도 같았어.
요즘 따라 잠을 잘 못 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상하게 새벽에 자꾸 눈이 떠지거든. 오늘도 그랬어.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 창밖은 아직 어두운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더라고. 보통 이 시간이면 저 멀리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소리나 가끔 들리는 사이렌 소리 같은 게 희미하게라도 들리는데 말이야. 오늘은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꼭 방음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지. 피곤해서 그런가.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 고요함이 어색해서 잠이 오질 않아. 아침이 돼서도 이상한 정적은 계속됐어. 나는 보통 윗집에서 아침부터 쿵쿵거리는 소리나 복도에서 애들이 소리 지르며 학교 갈 준비하는 소리에 잠이 깨거든. 근데 오늘은 알람이 울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출근 준비를 시작했지.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봤는데 평소 같으면 출근하려는 차들로 붐볐을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 거야. 정말 단 한 대도 없었어. 내 차만 덩그러니 서 있었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어떡하지? 오늘 무슨 날인가? 내가 모르는 공휴일이라도 있나?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날짜를 확인했어.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야. 불안한 마음에 거실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어. 우리 아파트 단지는 꽤 커서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인데 지금은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어. 놀이터도 벤치도 산책로도 텅 비어 있었지.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 세트장 같았어.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 이건 몰래카메라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뺨을 세게 꼬집어 봤어. 아팠어. 꿈은 아니야. 일단 진정하기로 했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잖아.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지역 전체에 대피 경보라도 내렸나 싶어서 TV를 켰어. 모든 채널에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었어. 아침 드라마, 뉴스, 홈쇼핑,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화면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지. 뉴스 앵커는 웃으면서 간밤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 쇼호스트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박수를 치며 물건을 팔고 있었어. 저 사람들 눈에는 이 텅 빈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걸까? 아니면 저 TV 화면 자체가 나를 속이기 위한 가짜 영상인 걸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었어.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아. 원래 이렇게 아침잠이 많은 녀석이 아닌데 불안해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 마이크, 나야. 혹시 이 메시지 들으면 바로 전화 좀 해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러고는 다른 친구들 몇 명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다들 받지 않았어.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혹시나 싶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어. 레딧이나 트위터 같은 곳 말이야. 내가 사는 지역 이름을 검색해 봤지만 아무런 특이사항도 없었어. 다들 어제 경기는 어땠는지, 새로 나온 영화는 어떤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지.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이 이상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았어. 그때였어. 누군가 내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알림을 보냈어. 당신이 사는 동네의 실시간 모습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었지. 홀린 듯이 그걸 눌렀어. 화면에는 드론으로 찍은 듯한 우리 동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영상 속에는 사람들이 평소처럼 길을 걷고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 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 소름이 돋았어.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텅 빈 거리는 뭐지?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저 영상이 가짜인 건가?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는 기분이었어. 나는 다시 창가로 달려가 밖을 확인했어. 여전히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 고요하고 깨끗하고 비현실적으로. 그때 저 멀리 길모퉁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봤어. 사람이었어. 드디어 사람을 봤다는 안도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어. 그런데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어. 마치 로봇처럼 부자연스럽게 삐걱거리는 느낌이었지. 그리고는 갑자기 길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고개를 들어 정확히 내 아파트, 내 창문 쪽을 올려다보는 거야.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 나는 비명을 지를 뻔한 걸 간신히 참고 급하게 커튼을 치고 벽 뒤로 숨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갈비뼈를 부술 것만 같았지. 귀에서는 삐 하는 이명이 들리고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지는 기분이었어. 저건 뭐지? 사람이 아니야. 저건 나를 보고 있었어. 나를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저러는 거야. 이 모든 게 나를 겨냥한 함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어. 이 텅 빈 세상, 가짜 인터넷, 그리고 저 이상한 존재까지. 전부 다 나 하나를 노린 연극인 거야. 정신을 차려야 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으로 다가가 이중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체인까지 걸었어. 집 안에 있는 모든 창문의 커튼을 닫았지. 어둠 속에서 나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였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뭐라고 말해야 해? 세상 사람들이 다 사라졌고 이상한 존재가 저를 밖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그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게 뻔했어. 어쩌면 그 경찰조차도 그들의 일부일지 몰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어. 화면을 보니 제한된 번호라고 떠 있었지. 받을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러다 기계처럼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밖에 나오기 좋은 날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 그 목소리, 그건 분명 내 목소리였거든. 모든 것이 내 착각이었다고, 내가 잠시 미쳤던 거라고 결론 내리기로 했어.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 나는 애써 웃으며 소파에서 일어났어. 그래,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일단 따뜻한 물로 샤워부터 하고 뭐라도 좀 먹자. 그렇게 생각하며 욕실로 향했어. 그런데 욕실 문 앞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발자국이었어. 나는 오늘 샤워를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 내 아파트 옷장 안에 숨어 있어. 조금 전부터 현관문 도어락이 계속 울리고 있거든. 비밀 번호를 누르는 소리야.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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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계속해서 틀린 번호를 누르고 있어. 그러다 가끔, 아주 가끔씩 맞는 숫자를 누를 때 나는 짧은 기계음이 섞여 들려와. 마치 내 비밀번호를 하나씩 맞춰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숨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고 있어. 어떡하지? 적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이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며칠이 지났어. 문 밖의 소리는 어느 순간 멈췄어. 나는 조심스럽게 옷장에서 나와 창밖을 내다봤지. 세상은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어. 사람들은 길을 걷고, 차들은 도로를 달리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웃고 있었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모든 것이 내 극심한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환각이었다고 결론 내렸어.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았고 의사는 공황 발작의 일종일 수 있다고 했지. 나는 약을 처방받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 친구들도 만났어. 마이크는 그날 중요한 회의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미안해했고,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지. 모든 게 설명이 됐어. 나는 안도했어. 이제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어젯밤 친구들과의 약속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 건물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됐어. 피곤해 지친 내 옆에 웬 남자가 바싹 붙어 서 있더라고. 고개를 돌려 옆을 봤지만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 다시 유리창을 봤어. 그 남자는 여전히 내 옆에 서서 유리창 너머의 나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고 있었어. 나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 의사도, 친구들도, 심지어 내 자신의 눈도 믿을 수 없어. 그들은 모두 내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나는 알아.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 그 끔찍했던 며칠간의 공포는 끝난 게 아니야. 그냥 내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을 뿐이지. 나는 이제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어차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